숭실대 영문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인성 교수입니다. 이 서울 루이스 컨퍼런스를 이제 상임위원 맡아서 첫 해부터 발표를 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오디언스가 너무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도 안 읽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여러 번 이미 읽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저한테 피드백이 좀 더 깊게 해주지, 너무 왜 다 아는 얘기만 했냐, 뭐 특히 첫 번째 발표하고 그랬어요. 1회 때 왜 다 아는 얘기만 하냐, 이렇게 개론만 하냐 이랬어요. 그래서 자극받아서 두 번째는 완전히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 자료 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히 루이스하고 신라원을 비교한 정말 어려운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신라원을 읽지도 않은 분들, 또 읽어도 번역판, 기껏해야 죄송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또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어려웠다. 고민이 컸고, 세 번째는 작년에는 그래서 특별히 루이스의 주제, 우리 그 센슈크트라고 하는 그 롱잉, 그 갈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좀 더 이제 성숙하다 보니까 이 다양한 오디언스를 다 잡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올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는 4번, 오늘 포함 4번 중에 오늘 발표가 가장 좋은 발표, 가장 모든 오디언스를 만족시키는 발표가 될 거라고 스스로 미리 평을 하면서 오늘 나왔습니다. 네, 한번 같이 기대해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을 보면 루이스의 판타지 문학과 공간 슬래시 스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컨퍼런스 디렉터인 우리 심현찬 원장님께 제목만 먼저 달라 그러셔서 제목을 공간으로 드렸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문학에서 흔히 세팅이라는 용어가 중요한데 배경을 말하면 시간과 공간. 그래서 이제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래서 공간을 많이 써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루이스에게서는 공간이란 단어만 갖고는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최종본에서 공간이라는 의미도 살리면서 스페이스를 했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뭐 공간이 영어로 하면 스페이스입니다. 당연히 그 뜻이 있죠. 근데 영영사전을, 조금 두툼한 영영사전을 보시면 스페이스란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뭐 영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닌데 제가 왜 스페이스란 단어를 썼고 이게 앞으로 제 강의와 앞으로 제가 루이스 텍스트 리딩에서 추천하는 그 한 방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공간이란 단어의 의미의 스페이스도 물론 있지만 스페이스란 단어는 더 나아가서 어떤 거리와 거리 사이, 어떤 인터벌의 개념, 더 나아가서는 시간과 시간, 예를 들면 내가 좀 스페이스가 있다, 이런 용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이 좀 있다, 여유가 있다, 이런 말 할 때도. 그래서 시간과 시간 사이의 인터벌의 개념, 이런 개념도 가능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빈 공간 또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공간, 이런 때도 다 스페이스란 단어가 쓰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자유, 프리덤, 내가 무엇을 할 자유가 있다. 그때 내가 스페이스가 있다. 내가 우리 직장에서 나에게는 이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영어의 스페이스는 한국말의 공간이란 단어가 줄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영어는 좀 안 쓰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근데 공간이란 단어만 갖고는 루이스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스페이스란 단어를 썼고요.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공간 플러스 스페이스까지 나아갈 거고, 앞으로 스페이스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에 대한 현재 제 지식 범위 내에서는 적합한 한국어 번역은 애매한 것 같아요. 좀 우리 정정우 교수님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문학비 평가하시고 저희 문학계의 대원로 산 증인이신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네. 제목 설명 짧게 마치고요. 한글 요약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는 좀 일반적으로 보면, 공간은 우리가 이 판타지 문학에, 제가 학교에서도 이제 판타지 문학 강의를 하는데, 판타지 문학 강의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하는 하나가 특징입니다. 판타지 문학의 특징. 왜 이게 판타지 문학인가? 어떤 이런 걸 얘기할 때 핵심 특징으로 7, 8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시간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스페이스와 시간, 여기서 걸리면 판타지 문학이 될 수가 없는. 오늘 우리의 주요 텍스트인 이제 나니아 연대기는 판타지 문학 장르에 속하기 때문에 왜 판타지라고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장에 스페이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니아라는 핵심 스페이스 중에 하나죠. 우리 실제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고 판타지의 세계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풀어보자면 결국 루이스가 작품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우리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다른 세계의 궁극적 지향점은 영의 세계다. 어떤 영적인 세계다.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은 뒤에서 더 구체적인 어떤 예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이 스페이스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루이스의 그 창작 과정,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는가, 많은 글들이 있고 많은 서양 학자들이 쓴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뭐 별로 참고할 가치가 없는 글들도 많은데 창작 과정에 대해서 루이스가 구체적으로 한 말들을 일부를 좀 같이 오늘 보도록 하는 게 오늘 제 강의의 소개의 큰 3분의 1에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스페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판타지 문학에서 왜 중요한가, 이거를 왜 놓치면 안 되는가 하는 면에서 전체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작품의 구체적인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집에는 그 중에 뭐 다 아시겠지만 나니아 연대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 책, 그 다음에 멸망에 대한 이야기 책, 그 다음에 발표 순서로 최초로 발표한 책, 세 권의 스페이스 이야기만 간단하게 일부 예를 통해서 이 자료집에는 넣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못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앞부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부 아시는 분도 아마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루이스의 창작 과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 독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에게는 스페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인용을 우리 앞에 두 교수님과 달리 그냥 원어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된 자료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번역을 안 한 이유는 루이스의 그 스타일, 루이스의 그 글의 글 맛을 좀 직접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아주 짧으신 분들이라도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여기 홍종락 번역가님도 와 계시고 너무나 좋은 번역 잘하고 계시지만 번역은 번역에서는 어쩔 수 없는 또 한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루이스가 쓴 글 맛을 좀 직접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부 글들을 좀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영어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루이스가 직접 쓴 글 세 군데에서 창작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쓴 말들을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인용 40페이지에 한번 보죠.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문장 I have never exactly made a story. 네.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전부 직접 인용입니다. 네. 이야기를 자신은 결코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눈으로 좀 문장을 읽어보시면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런 문장이 나오죠. I see pictures. 나는 눈으로 직접 본다 하는 거죠. 또 조금 건너뛰면서 또 보시면은 그런 문장이 나오죠. Keep quiet and watch and they will begin joining themselves up. 보는데 내 눈앞에 픽처가 보이는데 한 개가 보는 게 아니고 pictures 여러 개가 보여요. 그럼 그 여러 개들을 말하지 않고 keep quiet 조용히 계속 watch란 말은 관찰하는 거죠. 주위에서 보는 거죠. 계속 주위에다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림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images come first. 이미지가 먼저 온다. 아마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는 글쎄요, 뭐 없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드물죠. 되게 이야기를 기획하죠. 생각하죠. 스토리를 짜고 그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루이스는 전혀 그렇지 않고 뭐를 제일 먼저 했어요? 봤어요. 눈앞에 보여. 본 것들을 연결시켜. 근데 저절로 연결이 돼. 조금 더 가볼게요. 두 번째 인용. For me, it invariably begins with mental pictures. 또 다른 글에서 한 말입니다. 루이스가 다른 글에서 한 말인데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멘탈 픽처, 마음으로 그림이 보이고 자기는 그 그림을 본다는 거죠. 조금 더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인용. Everything began with images. 모든 것들은 전부 이미지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서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니아인들에게 일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A fawn carrying an umbrella. 우산을 들고 있는 fawn, 텀누스죠.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 그 다음 인용에서 보면은 한 설명이 거기에 더 붙어요. In a snowy wood. 눈 오는 숲속에서. 파슬, 짐을 들고 있는. 루이스가 눈으로 이걸 받고 그걸 글로 옮긴 거가 바로 나니아인들. 사자와 마녀와 옷장.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본 걸 그냥 글로 옮겼을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안 믿어지지만 사실이죠. 세 번째 인용 다시 올라오면 A queen on a sledge.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슬레지에 있는 그 마녀, 여왕. Magnificent lion. 아슬란, 사자. 이런 것들을 전부 뭐부터 했다? 봤다. 자기 눈에 보였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중에 좀 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조금 시간이 되면 제가 좀 서로 보는 작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반드시 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자, 마지막 인용 한번 다시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인용. One thing I'm sure of. 내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All my 7 Narnian books. 나니아인들기 7권 전부가 began with singing pictures in my head. 뭐 영어 어렵지 않으시죠? 제 발음은 안 좋아도. All my 7 Narnia books. 나니아인들기 7권 전부 어떻게 시작됐다? 많은 학자들이 이걸 얘기하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나니아인들기는 루이스가 의도하지 않았다. 한 권만 쓰려고 했다. 또 던 트레더를 보면 이제 끝으로 가니까 던 트레더 그 3권이 마지막 권이었다. 나머지 4권은 전부 액세서리다 등등등의 굉장히 많은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제 다 추정하는 거죠. 뭐라고 하고 있죠? 전부 7권 전체가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는 전부 그림들을 봤어요. 다음 문장. At first they were not a story. 처음에 그것들은 전혀 이야기가 아니었고 just pictures. 다만 자기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픽처, 사진, 그림들이었을 뿐이다. 그 인용문의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거기 보면 but으로 시작되는 문장. But once he was there. 라이언, 아슬란 얘기입니다. 그 2부터 한번 볼까요? 그냥 제가 한국말로 설명드리면 아슬란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 근데 그 당시에 자기가 이 사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꿈속에서 사자를 많이 봤다. 그래서 아마 자기 눈에도 사자가 많이 보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자가 보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자가 나왔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자가 연결이 되기 시작했다. 이거 다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거짓말이라면 루이스가 거짓말한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once he was there. 그래서 he는 이제 아슬란 사자. 어느 날 사자가 거기 있었고 he pulled the whole story together. 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전체 이야기를 다 묶어서 끌고 가더라. Soon he pulled the 6 other Narnian stories in after him. 이게 루이스의 고백입니다. 또 다른 글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 제가 4개 인용을 가져왔는데 서로 다른 3개의 글에서 가져온 겁니다. 전부 루이스가 물론 한 말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믿어야 되겠죠. 설명이 일부 반복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긴 부연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루이스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직접 본 것들, 직접 본 것, C이니까 직접 본 것, 그것들을 단순히 엮은 것이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다? 본 게 먼저다. 본 게 먼저다. 우리 뒤에서 앞에 제가 건너뛰었습니다만 그 4번째 인용의 첫 번째 패러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최초로 자기가 그 텀너스 장면, 그 눈 쌓인 숲속에서 그 짐을 들고 있는 이 텀너스의 그거를 처음으로 본 게 16살 때 봤대요.
16살 때 처음으로 봤는데 계속 밀어놓고 있다가 40살이 돼서 이제는 더는 못 미루겠다. 이제는 좀 이거를 스토리로 좀 해보자. 본 걸 글로 써보자 해서 글로 쓰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이 사자와 마녀와 옷장. 이게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살 때 처음 봤고 40살에 비로소 그걸 글로 옮기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이제 멘탈 픽처, 마음속의 그림으로만 이제 있었다는 얘기죠.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루이스 과목을 들으면서 시험 문제를 교수님이 한 문제 주더라고요. 루이스의 스타일에 대해서 논해라. 당시 저한테는 굉장히 황당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문학 공부는 스타일을 이렇게 중시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대학원에서 3시간 시험에 시험 문제 한 문제 스타일에 대해서 논해라 끝.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듯도 하고 쉬운 듯도 하는데 쓸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막막한, 이게 제 솔직히 이제 첫 굉장히 힘들었던. 근데 그 후에 이것들이 쫙 풀렸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그게 왜 그러냐면 루이스의 특징, 그러면 아마 많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동의하실 거 하나가 굉장히 묘사가 구체적이다. 굉장히 생생하다. 보는 듯이 잡힐 듯이 우리의 오감각적 경험이 읽다 보면 그대로 오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색깔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표현에서. 우리 문학에서 에피셋이라고 하는 수식어, 이런 형용사 부사를 이용한 표현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색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루이스의 특징들, 루이스 스타일의 특징들,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고 그냥 외워서 공부해서 남이 하는 말 갖다 시험은 썼고 뭐 운 좋게 뭐 A 받고 했지만 후에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봤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 지도 교수님도 이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단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의할 때 이걸 루이스가 창작 과정이 이렇다는 거를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루이스를 공부하다 보니까 루이스가 쓴 글들이라면 뭐 무슨 글이든 이런 글 저런 걸 이렇게 막 이제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막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런저런 쓴 글들이 많고 그 중에 앞에 이제 정정호 교수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또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한테는 다가왔고 이 스타일 부분, 그래서 여기에 지금 루이스의 책 한 권도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라도 또 루이스의 책을 너무나 많이 읽으신 분들에게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루이스가 봤다면 루이스 책을 읽을 때는 우리도 보는 경험의 노력, 시도 같이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해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제가 구체적인 작품 인용을 할 텐데 거기 보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스페이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눈으로만 읽고 해석만 하지 마시고 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멘탈 픽처로 마음으로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고 혹시 여기서 안 된다면 댁에 가셔서라도 마음으로 떠올린 거를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려도 이면지에 연필로라도 나름대로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좀 보는 거로 이렇게 좀 옮겨보는 시도. 그래서 내가 본 것과 옆에 사람이 본 것을 서로 이렇게 비교 공유하는, 이게 또 문학을 그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전아름의 또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루이스 문학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 첫 번째 강의를 이제 마치자면 이 부분입니다. 루이스의 창작 과정. 루이스는 글을 쓸 때 절대로 사자마녀 옷장을 7권을 미리 기획하지 않았다. 봤다, 본 것들을 본 거대로 썼을 뿐이다. 엮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본 것만 써갖고는 다 엮이지 않기 때문에 루이스가 이제 또 다른 글에서 고백한 거는 어려운 건 그림과 그림 사이. 그림이 아무리 많이 봐도 그 그림과 그림 사이. 이제 글이니까 이 글에서는 그 사이를 메꿔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웠다. 그러니까 주요한 것들은 어렵지 않았고 굉장히 부수적인 것들, 마이너한 것들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학 비평가들에게 루이스가 공격받는 부분들 중에 일부가 이런 연결고리 부분이에요. 이런 연결고리가 너무 인위적이다, 너무 짧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건너뛴다, 어떤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림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다는 것. 그래서 제가 좀 외람되지만 조언을 드린다면 앞으로 루이스 텍스트를 읽을 때는 가능하면 보듯이 읽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 묘사한 것을 이게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눈으로 보려는 노력, 그려보기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장면은 좀 이렇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좀 떠올려보는, 루이스가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려서 이렇게 글로 옮겼겠구나 이런 식의 우리는 반대 작업들, 그러면 훨씬 더 깊이 들어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스페이스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판타지 문학을 사실 많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판타지를 좋아합니다. 우리 TV에서도 드라마 판타지 많죠? 판타지라는 용어가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고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판타지가 아닌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스페이스와 타임을 변형시키면 일반적으로 판타지다 이렇게 뭐 많이 해서 판타지 드라마도 굉장히 많고 인기도 많고 뭐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폭을 좁히겠습니다. 그래서 판타지 문학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큰 2번 내용입니다. 나냐현대기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판타지의 세계입니다. 이 다른 세계,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루이스는 이 다름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루이스도 이제 거기 제가 짧게 설명했지만 뭐 저희 다 아는 것처럼 조지 맥도날드나 윌리엄 모리스나 다른 작가들의 이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와야 됐죠. 그러면서 루이스의 고민은 이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뭐 알고 다른 작가들도 사용하고 있고 그건 문제가 아닌데 그 다른 것, 이국적인 것, 위에서 한 10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질적인 것. 근데 거기서 멈추면 독자가 다른 세계로 같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들을 내가 원하는 세계로 끌고 들어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독자들에게 친숙한 것이어야 돼. 무슨 때죠? 이국적이고 이질적이면서도 친숙해야 돼. 이 부분에서 다른 세계가 결국 영적인 세계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걸 표현하는데 판타지 장르가 베스트다라고 본 거죠. 제가 아까 브레이크 타임에 잠깐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종태 교수님 글에도 짧게 이 부분 조금 언급을 조금 하신 걸 이렇게 조금 봤는데 저도 자료집을 여기 와서 봤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떤 글을 쓰셨는지는 저도 미리 볼 기회가 없었는데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무조건 기독교적인 해석 이것이 아니고 작가의 이제 그 숨겨진 의도. 그러니까 정성욱 교수님 강의에 의하면 어떤 2차 해석, 어떤 히든 미닝, 어떤 이런 부분들. 물론 그걸 완전히 빼도 되죠. 전혀. 그러나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연결시킬까가 이제 루이스가 이제 바탕에 깔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작품에서 또 톤이라고 하는 T-O-N-E, 톤이라고 하는 굉장히 문학에서 중요한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읽을 때 이 작품이 무겁다, 어둡다, 어떤 세팅을 할 때 이 장면은 참 음침하다, 뭐 등등등의 어떤 이러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게 된다면 그러한 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독자들의 이제 상상력도 자극하고 그래서 원하는 세계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나니아의 4명의 아이들만 가보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나도 가보고 싶은, 나도 가서 나오고 싶지 않은, 리피친만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나도 가고 싶은, 나도 그런 마음이 강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익숙해? 그럼 뻔해.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결정적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 장치를 이 스페이스에서 쓰고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많은 소위 학자들이 이 부분을 좀 가볍게 이렇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작 과정과 연결시킬 때 가장 결정적 요소가 바로 이 스페이스 부분이다. 단순히 그냥 문학에서 배경 중에 하나, 뭐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작품을 안 읽으신 분들, 또 읽으시지만 다시 한번 읽기를 권하시는 분들, 자녀들에게 또 읽기를 권하실 때, 이런 때 지금 또 이제 실버체어가 영어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내년 성탄절 개봉 예정으로 지금 이제 조 존스턴 감독이 4번째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내년 개봉을 앞두고 이제 또 조금 난해한되기 붐이 일겠죠. 그러면 또 작품이 좀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실버체어를 또 읽으면서, 그러면 실버체어에서의 그런 이제 스페이스 부분,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이렇게 연결시키면 굉장히 리딩이 더 재미있어지시고, 그러면서 이 이미지를 그 조 존스턴 감독은 자신 생애의 이제 마지막 영화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지금 이번에 감독 억셉트하고 뛰어들었는데, 그 감독은 이걸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 그러면 내가 그린 멘털 픽처와 내 눈으로 영화에서 보는 이 이미지가 어떤 similarities 또는 differences. 그러면 영화를 보실 때도 훨씬 더 재미있게 내 영화로 만들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과거에 나온 3편의 영화도 당연히 뭐 다시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뭐 BBC 방송국에서 만든 좀 오래됐지만 과거 영화들도 4편의 영화들도 또 그런 식으로 또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면에서는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죄송한데 시작 시간을 못 봐서 5분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2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가 왜 중요한가라고 한다면, 전체 작품의 분위기와 작품의 주제와 작품의 파워와, 특히 여기서 선악 간의 대결 구도, 단순 대결이 아니고 선과 악의 이 파워 게임,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 스페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작품을 훨씬 더 깊게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이제 그러면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를 한번 남은 시간 한 20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2페이지 마법사의 조카에 나타난 스페이스. 네. 사실은 제가 제목을 후에 바꿨는데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됐는데, 마법사의 조카와 스페이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타난보다도 마법사의 조카와 스페이스. 그러니까 마법사의 조카에서 스페이스들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네. 루이스의 자연관, 선악관, 어디서 보인다? 작품 전체에서가 아니고 스페이스만 봐도 보인다. 이 작품의 주제, 가장 핵심이 이제 창조죠. 마법사의 조카는 결국 창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스페이스. 핵심 스페이스는 3개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The Wood Between the Worlds, 2번째 찬, 3번째 나니아. 이 3 스페이스입니다. 첫 번째 스페이스를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The Wood Between the Worlds. 읽은 분이라면 금방 이 장면이 워낙 임프레시브하기 때문에 기억이 날 거예요. 마법 반지 사용해서 니고리 폴리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숲. 단순 숲이 아니죠. 단순 세팅이 아니죠. 거기 묘사를 한번 볼까요? 앞에서 제가 루이스가 봤다 하는 거를 저희도 한번 같이 좀 보죠. 자, 조금 식사하시고 졸리신 시간인데 조금 집중하시고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조시는 분은 제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4 용지 갖고 나와서 앞에서 30초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자, 이 내용을 그림을 그리세요. 자, 실제 그리라고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자,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인용, 42페이지 첫 번째 영어 인용입니다. The trees grow close together. 나무들이 많은데 나무들이 굉장히 서로 가깝게 막 밀착돼서 붙어갖고 지금 막 자라고 있어요. And were leafy. 이제 울창하다, 나무가 많은 거죠. 나뭇잎이 많은 거죠. That they could get no glimpse of the sky. 너무 울창해서 하늘이 보이질 않아. 하늘을 볼 수가 없어. 지금 루이스 글이 제 설명보다 훨씬 낫죠. 계속 가볼게요. All the light was green light. 그런데 나뭇잎 사이로 라이트이 새어 들어오는데 그 라이트는 다 그린 라이트예요. 물론 여기서 그린은 이제 또 상징입니다. 다 그린 라이트예요.
that came through the leaves. 잎이 굉장히 울창하지만 잎과 잎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있는 숲으로 지금 니고리아 폴리가 있는 숲으로. 그런데 그 빛의 색깔이 그린색이에요. But there must have been a very strong sun overhead. 해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나무 꼭대기 저 하늘에는 굉장히 강한 해가 지금 있는데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이 숲은 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For this green daylight was bright and warm. 이 green daylight은 아주 bright하고 warm 느낌입니다. 지금. It was the quietest wood you could possibly imagine. 이거보다 더 조용한 숲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벽한 고요라는 거죠. 최고의, 뭐 표현 자체도 the quietest, 최상급을 썼지만 최고로 고요한 숲. There are no birds, 새도 없고, no insects, 곤충도 없고, no animals, 어떤 종류의 동물도 없고, and no wind, 바람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you could almost feel the trees growing. 바람이 없는데 feel을 해요. 뭘 feel해요? 나무가 자라는 걸 feel해요. 나무가 자라는 걸 느껴. 이게 가능합니까?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30초 드릴게요. 눈 감으시고 A4 한 페이지에 이 장면을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잠깐이지만 한번. 루이스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 본 걸 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읽고 거꾸로 이제 한번 그림으로 가보자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따라주셔서. 시간을 많이 못 드셔서 죄송하고요. 영어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원어민 같으면 정말 거저죠. 제가 난야연대기를 미국에서 6학년, 7학년한테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요. 6학년한테 한 학기, 7학년한테 한 학기. 1년을 이렇게 스페셜 티처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데 전혀 영어 안 어려워요. 원어민이지만 6학년, 7학년이 뭐 영어 뭐 알겠어요. 그렇게 쉬운 영어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묘사가 아주 구체적이죠. 굉장히 생생하죠. 명확하죠. 굉장히 컬러풀하죠. 굉장히 컬러풀하죠. 형형색색. 별로 색깔 단어 별로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림 그리시기에 아마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림 못 그리시는 분이라도 이거 갖고 한번 그림 그려봐라 하면 나름대로 나무 빡빡하게 그리고 나무 위에 뭐 큰 해 하나 그리고 안 그리고는 자기 마음이죠. 인터프리테이션이니까. 그리고 나무 크기를 어떻게 하냐, 나무 잎을 어떻게 하냐, 거기에 이제 새어들어오는 빛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또 이 그린 컬러, 그럼 이제 조금 그린색이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이제 그리는 표현을 못 할 거고. 네. 근데 굉장히 따뜻해. 자, 이 웜을 어떻게 그림에서 표현할 것인가. 따뜻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좋은 거잖아요. 그럼 따뜻하다는 게 그림에서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럼 어떻게 보일 건가? 그럼 바탕색을 뭐 살색을 칠할 건가? 뭐 어쨌든 뭔가 나름대로. 네, 뭔가 웜을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그 조용해. 그림에서도 조용한 게 보여줘야 돼. 당연히. The quietest.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쉬운 얘기면서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마지막 문장.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느낀다는 느낌을 가져요. 디고리안 폴리도 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디고리안 폴리가 거기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나무가 자라는 걸 느껴. 보는 게 아니고. 루이스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본 걸 단순히 글로 옮겼을 뿐이라.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 디스크립션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 아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생한 묘사가 이렇게 쉽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컬러풀하게 이게 뛰어난 작가들도 쉽지 않거든요. 결코. 네. 제가 거기 괄호 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속에 이 숲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기를 바란다.
마음의 눈으로 이 숲을 보려고 시도해 보기 바란다. 루이스가 본 것을 함께 보기를 바란다. 만약 이 숲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다면 어떻게 그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시간이 되시면 말하다 보니까 이건 없군요. 난현대기 7권이 다 영화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데 BBC 영화에서도 이건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건 있어요. 좀 찾을 수 있으면 이 애니메이션들 짧게 만화로 만든 이런 것들은 꽤 있거든요. 한번 나름대로 이 장면을 이게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이 숲이 이 숲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있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이게 영화로 나온다면 그때 기억하셨다가 한번 보세요. 현재 계획은 7권 다 만드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 나오는데 뭐 3년, 4년 막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또 이제 상업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괄호 안에 그냥 한 줄 썼습니다. 아까 정정호 교수님도 짧게 언급하시고 저희가 다 아는 맥도날드의 이제 판타스틱 영향 받은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전체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 숲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도 그 작품에서 부분적 영향은 받았는데 굉장히 루이스식으로 이제 또 변형을 이제 한 거죠. 네, 계속 가볼게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초록 색깔, 이 고요함, 여기서 상징하는 이 숲의 그 영원성, 무한성, 타임리스니스만이 아니고 이 숲의 선한 속성. 그래서 아주 평화스러운, 최고로 평화스러운 분위기.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숲이 또 바뀌고 있다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인용은 그겁니다. 퀸 제이디스가 이 숲을 방문했을 때는 어때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거기 인용했지만 이거는 안 읽겠습니다. 거기 표현을 보면은 뭐냐면 she was much paler. 이 퀸 제이디스는 이 숲이 너무나 싫어. 너무나 무서워. 너무나 음침해.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보면 그래. 그 밑에 이제 제 한국말 만약에 이 여자가 이 숲에 더 머물렀다면 어쩌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루이스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었고 점점 더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점점 더 이 여자를 막 쪼여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 짧게 인용한 그 루이스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퀸 제이디스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더 괴로워해요. 더 힘들어해요. 또 엉클 앤드류가 이 숲을 방문했을 때 온몸을 떨어요. 우리가 뭐 치를 떤다는 식으로. 너무나 무서운 숲. 위에서 언급한 것과는 전혀 다른 동일한 숲인데 똑같은 숲인데 뭐예요? 이 숲이 이렇게 누가 방문하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캐릭터들은 너무나 고요하니까 일시적으로 졸리고 좀 백일몽에 잠기긴 하지만 고통 제로. 그런데 퀸 제이디스는 엉클 앤드류는 고통 극대화. 동일한 곳에서 누가 나타난 게 아닌데 똑같은 조건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 숲의 다양한 효과 루이스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거기 예를 이제 거기 제가 영어로 그냥 루이스 글을 안에 가졌습니다. Least frightened, excited and curious. 이게 디고리의 경험입니다. 이 숲에 대한 디고리의 경험. 네. Least frightened or excited or curious. 전혀 불안해하지도 전혀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죠.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러면서 읽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서스펜스를 그러니까 계속 호기심을 자아내요. 그 다음. 그러니까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계속 서스펜스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 숲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 사자마냐 옷장에서 옷장처럼 또 이제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의 역할을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상상력, 아까 정정 교수님 말씀하신 상상력의 중요성, 아까 굉장히 그 명강의를 해주셨는데, 바로 그 이런 부분에서도 부분 이런 그 상상력,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바로 뭐가? 스페이스가 그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토리를 읽으니까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이 지금 스토리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토리가 아니고 스페이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면 루이스가 스페이스를 이렇게 묘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를 보면 찬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죠.
네. 근데 여기서도 그 찬 왕국의 내적인 속성, 또 외적인 속성, 이게 그대로 연결되고 있죠. 내적인 속성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굉장히 잔인하고 부패, 탐욕, 타락, 죽음, 뭐 이제 이런 곳이죠. 그런데 그게 외적인 것, 즉 자연 풍경, 분위기, 밖에 그 건축 양식,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들, 겉과 속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찬을 묘사함에 있어서. 네. 하늘은 너무나 깜깜하고, 그래서 디고리는 뭐 이렇게 폭풍우가 일시에 올 것 같은 이런 느낌, 죽음의 이미지, 이런 속에서 앞에서의 그 숲에 그런 굉장히 평화로움, 고요함, 아주 풍성한 느낌, 굉장히 넉넉한 느낌, 우리가 더 있고 싶은, 그야말로 먹지 않아도 배 안 고플 것 같고 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그 숲에 더 있고 싶은 그런 숲의 이미지, 그것과 여기 찬의 이미지, dead, cold, empty, silence. silence도 앞에 silence와 여기 silence는 전혀 다르죠. 저희도 그렇죠. 똑같은 고요함이라도 조용해서 좋을 때가 있고 조용해서 무서울 때가 있고, 네. 그 스페이스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너무 조용해, 그래서 무서워, 이런 고요함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일런스라도 앞에 사일런스와 여기 사일런스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거기서 주는 그 효과. 네, 뼈는 다 메말라 있고 생명의 흔적은 전혀 없고 자라는 식물도 전혀 없고, 그걸 제이디스가 아이들에게 테라스로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줄 때 받는 느낌이 어땠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나니아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 숲에 방문해서 디고리아 폴리가 결국 이제 아슬란이 창조한 세계, 이제 나니아로 이제 방문을 이제 하게 되죠.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죠. 두말할 것도 없이. 네. 그러면서 다음 책의 또 시작이기도 하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다음 책이 나올 수 있었고, 굳이 말한다면 사자마녀 5장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발표 순서는 다르지만 그 연대기적 순서, 시간적 순서로 보자면 이 작품이 제일 먼저니까, 창조가 돼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볼 때 다음 책의 시작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창조는 엄청나게 상징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런데 이 창조 부분은 이제 이따 또 이종택 교수님 아마 말씀 좀 하시지 않을까 싶고, 저는 역시 스페이스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별도 만들죠. 온갖 플래닛들, 행성들도 만들죠. 빛도 있죠. 하늘도, 바람도, 언덕도, 해도. 그래서 방문한 사람들이 결국 이것들을 이제 다 바라보죠. 거기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뭐 여기서 제가 뭐 부탁은 안 드리겠지만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보면서 한번 보시죠. It was a valley. 여기는 이제 valley예요. Valley through which a broad, swift river wound its way. 네. valley에 broad하고 swift한 이 리버가 지금 이제 흐르고 있어요. From eastward toward the sun. 이스트 방향도 사실은 루이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던트에 대해서도 왜 동쪽을 향해 가냐, 어떤 이런 동쪽의 의미,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게 아니어서 지금 또 5분밖에 안 남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우연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루이스에게 있어서는. 비록 소설이지만, 시가 아닌데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단어 하나가 그냥 쓰인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한번 쭉 읽어보시죠. 두 번째 줄에도 Southward there are mountains, northward there are lower hills, but it was a valley of mere earth, rock and water. There was not a tree, not a bush, not a blade of grass to be seen. 자, 아까 뭐뭐뭐가 막 없다 그랬죠. 왼쪽 숲에서. 여기 이 숲에서는 여기서는 또 뭐가 없어요. Not a tree, not a bush, not a blade of grass to be seen. The earth was of many colors. 루이스가 컬러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림 그리기도 좋아했고, 글을 쓸 때도 본인이 직접 그림도 이렇게 습작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일부 흔적도 남아있고, They were fresh, hot and vivid. 이것도 그림 그리기 굉장히 쉽죠. 루이스의 스페이스가 루이스 스토리에 주는 결정적 효과입니다. 우리 보통 2대 판타지 문학 그러면 루이스하고 J.R.R. 톨킨, 반지 제왕하고 어느 작품을 더 좋아하냐,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게 큰 차이점이죠. 어느 작품이 더 좋냐라고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뭐가 다르냐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를 좀 저는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이제 5분 후에 마치겠습니다. 이 창조의 노래,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 스페이스의 관계, 그 밑에도 한번 쭉 보시고요. 거기에 마지막에 그 아슬란이 있는 곳, 그 나니아 북쪽에 있는 정원, 거기에 디고리를 보냈을 때 그 에덴 동산의 이미지, 어떤 이런 것들이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짧게 두 번째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 여기에서의 결국 핵심은 네 가지죠. 거기 표현한 것처럼 이제 컬크 교수 집, 그 교수 집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옷장도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옷장을 통해서 이제 간 나니아 세계, 아슬란의 지배하에 있는 나니아 세계, 그리고 결정적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는 스톤 테이블 힐. 이 각각의 이 스페이스들이 주는 효과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기에 나니아를 잘하는 분, 또 잘 모르는 분, 다 공통적으로 제가 감히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품을 읽지 말고 봐라. 보려는 시도를 해라. 아마 잘하는 분들도 아마 그동안 보려는 시도는 아마도 별로 안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보면 완전히 맛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진다. 아직 안 읽은 분은 이제 읽을 때 좀 보듯이 읽어라. 그리고 이런 스페이스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말씀이 결국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시간 관계상 이제 부처는 못 보지만 바로 그 컬크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까 정정훈 교수님 강의에서도 나왔었죠. 네. 이제 웃으시는데 이 컬크 교수의 집, 옷장, 이 스페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제가 거기 짧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또 그 마녀의 지배하에 있는 나니아, 똑같은 나니아인데 마녀의 지배하에 있는 나니아하고 아슬란의 지배하에 있는 나니아하고는 저희가 다라는 것처럼 다르죠. 색깔도 너무나 다르죠.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다르죠. 같은 스페이스인데. 그래서 루이스의 표현도 전혀 다르죠. 일부 예만을 짧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스톤 테이블 힐의 경우, 이 스톤 테이블 힐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것도 이제 뭐 상징적으로 보고 십자가하고도 비유하고 뭐 할 수 있지만 어떤 그런 부분은 다 빼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스톤 테이블 힐을 루이스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 스페이스가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전투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7페이지에 나오는 말 보겠습니다. 스페이스에 관심을 갖고 루이스의 판타지 문학을 다시 읽어보기를 권한다. 작품의 넓이와 깊이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작품이 새롭게 보일 것이다. 물론 이제 제 얘기입니다. 저의 권면이고요. 작품이 끝없이 다층적으로, 그러니까 층이 무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 내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층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루이스의 상상의 세계에 동참하고 공감하는, 정정호 교수님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상상. 그리고 루이스의 상상에 우리가 공감해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루이스의 상상의 일부를 내가 갖고 와서 나의 상상력으로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 주요한 통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감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계보다 작품 속의 세계가 훨씬 더 넓고 크게 보일 것이다.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죠. 이제 안이 바깥보다 더 크다, 더 넓다 하는 이런 표현이 스페이스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쪽보다 도어 저쪽이 더 넓어. 들어가면 더 넓어. 옷장도 굳이 말하면 그렇죠. 옷장 이쪽은 굉장히 좁아. 옷장은 좁은데 가면 뒤에 나니아의 세계는 무한대로 넓게 펼쳐져 있어. 그러니까 앞보다 뒤가 값보다 안이 더 넓고 인사이드가 아웃사이드보다 더 넓은 세계.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연결하면 이제 영적인 세계, 천국 세계 이렇게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루이스가 경험한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 루이스 문학의 매력이고 마력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스페이스를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